시험 치고 와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이는 대로 여기까지 했거든요. 꽤나 많이 했는데 이게 취소도 끄는 거는 근데 다들 들리시죠? 혹시 들리면 손 아무나 좀 들어주실래요? 들리네. 그 네, 취소는 끄는 거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서 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변수랑 자료형, 덧셈 뺄셈, 그리고 연산작, 증감 연산작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자료형 확장 축소되는 거랑 뭐 논리 연산작, 그리고 조건문, if, else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반복문, for, while, do while, 그리고 뭐 스위치나 그리고 break continue로 이렇게 한 탈출한 것까지 들어오셨다. 네, 그래서 여기 다음이 지금 어, 복습하는 겸 별짓기 좀 응용한 거 하나 풀 거고 첫 시간에 그리고 별짓기랑 그리고 좀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뭐 아마 뭐 쉽게 푸실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조건문 써서 하는 문제 하나 더 해서 그 쉬었다 다시 하는 거니까 일단 첫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그냥 될 생각하는 시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쯤에 포인터를 할 거예요. 포인터는 제가 어렵다고 계속 강조를 하긴 했는데 그게 연산자가 헷갈리면 어렵고 그리고 그 포인터라는 이 개념을 이거를 여러 가지 활용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헷갈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치면서 이렇게 기호 하나의 차이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강조를 한 거고 결국 그걸 헷갈리지 않고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안 헷갈리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일단은 짜봤는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어렵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냥 좀 한번 주목하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강조한 거지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뒤로 됐다. 영진님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한 번만 언급할 건데 제가 영진님한테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코드 리뷰하면서 이렇게 리뷰해 놓은데 제가 코멘트를 남겨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남기는데 이런 기호는 각자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제 작성하시고 그 스스로 실행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실행을 해서 컴파일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고 보내주세요. 제가 이게 코드 리뷰가 매번 제가 틀려서 반려하고 또 틀려서 반려하고 이렇게 하면 이 두 번째 코드 리뷰부터 제가 코드 리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선으로는 안 뜨게 미리 확인을 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분이 더 들어오셔갖고 총 10명이에요 저희가. 총 10명의 그 코드 리뷰를 제가 과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도 제가 리뷰를 다시 하고 다시 수정하라 하면 이미 토요일 밤이 되거나 그렇게 늦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여유가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평일날 하는 게 제일 좋고 평일에 하면 제가 제 퇴근 시간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본인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뭐 이 과제 자체가 강제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진도가 약간 빠르게 나가는 편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게 직접 코드하는 분량이 약간 적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메꾸는 거기 때문에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리뷰 해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복습하는 겸 이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를 10 얘가 별치기거든요. 이거를 10분 제가 드릴게요. 10분 동안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 내용을 보고 직접 코딩 장에 한번 이렇게 예제 출력 있죠? 이게 나오게 이거 한번 드릴게요. 10분까지. 지금 45분이니까 55분까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그 영진님은 손 드는 게 이거 팀즈 프로그램 보면 켜보면 밑에 이렇게 메뉴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손 모양 된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손 모양이 돼요. 네, 그거
다 하셨으면 그거 손 들어주세요. 55분까지. 그냥 정각까지 할게요. 혹시 시간 너무 빡세게 잡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각까지 8시.
혹시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럼 손 들어주실래요? 너무 어렵나? 그 정도는 아닌가? 음... 막판 스포트. 네, 여기까지. 채원님 예진이 푸셨고 손 내려주시고, 혹시 거의 다 풀었는데 문제가 약간 생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 소연님. 나머지 분들은 혹시 이게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다 손 들어주실래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영진이 한번 마이크 켜주실래요? 영진님, 그 마이크 음소거 풀어주세요. 네, 네. 혹시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마이크 다시 꺼지셨는데. 영진님,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고 말 좀 해주실래요? 영진님. 네, 이제 지금 들려요. 그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들려요?
근데 지금 들려요. 제 목소리 안 들려요? 다른 분들도? 아, 그러면 그냥 채팅으로 해주세요. 그럼 마이크 끄시고. 영재님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 오케이, 들리시네. 네, 이중품은 하려 하는데 줄 넘김. 아, 줄 넘기는 데에서. 아, 오케이. 이중포문 사용까지 문제 없으셨다면 웬만하면 맞는데 줄 넘김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이게 어디 될지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푸신 분들 채원님이랑 예진님이었는데, 채원님 한번 화면 켜서 한번 코드 보여주실래요? 발표해서. 음, 그 한번 실행해서 보여주세요. N은 5로 해서. 네. 맞아 맞아. 저기 근데 이중품은 어, N-1 Z. 아, 그렇네. 네, 맞아 맞아. 이렇게, 예, 영진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 포문은 줄이고 안에서는 공백이랑 별을 넣는데, 결국 별까지 넣으면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서 줄 넘김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이중 포문 사용하는 거 자체가 그 포문을 한 단계 넘어가는 거라 제가 별 짓기를 자주 하고, 문제 풀 때도 별 짓기가 되게 자주 해요. 이게 이렇게 수업 같은 거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 별 짓기를 왜 하나 싶었는데, 이게 지금 피라미드만 해도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막 다양하게 무늬를 넣으면서 활용하는 거에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네, 이거 제 코드를 봐도 되는데, 일단 뭐 채원님이 이게 맞게 했으니까 이거 보면 돼요. 그 외에는 그 포문의 조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냥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네, 제 거를 다시, 이게 아니라, 네, 하고, 지금 5분. 시간이 약간 애매하네. 피즈버즈, 이거는 if문인데, 그냥 포인터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할라 했는데 시간도 애매하고, 차라리 포인터가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몰라서 차라리 더 빨리 맞힌 게 낫지, 늦게 하면 좀 그러니까. 피즈버즈 이런 거는 뭐 과제에서 포함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지금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포인터 전에 한 개인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고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한데 대체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가독성이 좋고, 영진님은 처음 들어서 제 말을 못 들었었는데, 제가 앞에서 가독성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이거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서 꼭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C 수업 듣는 분들 시험 고득점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C 수업을,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성적 향상에 이렇게 도움을 주기는 힘드니까 결국은 그 교과목에서는 아마 암기일 거예요. 아마 다들 중간고사 이번에 쳐보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셨을 텐데 아마 세세한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렇게 C 자체에 한 단계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꼭 필요 없는 거는 제가 뛰어넘었거든요. 비트 연산자라던가 디버거라던가 이런 거는, 디버거는 알면 좋긴 한데 이거는 한 단계 넘어설 때의 이야기거든요. 다른 더 코딩이 능숙해지지만 사용하실 거라서 넘어갔는데, 고투도 이게 일단 다루긴 다룰 거예요. 이게 뭐 안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다루는데, 고투는 이게 뛰어넘는 애예요. 이게 고투와 레이블 사용이라고 하는데, 레이블이 뭐냐면 여기 1, 2, exit 이겠죠. 이게 변수처럼 이게 레이블이라는 건데, 이 이름이 레이블인데, 여기서 goto1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건물 num1이 1이라서 조건물 충족해서 이 앞에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돼서 goto1을 하면 1이라고 적힌 이 부분으로 그냥 코드 흐름이 그냥 뛰어넘어요. 그냥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goto1을 만나면 1으로 뛰어내려 버리고 2를 만나면 2로 뛰어내려 버리고, 이게 goto거든요. 그래서 레이블은 이름 짓는 규칙은 변수랑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문자로 했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변수처럼 값이 변하는 거는 보통은 소문자 섞어서 하는데, 얘처럼 이렇게 딱히 변하는 그런 변수가 아니거나 아니면 상수처럼 안 변하는 대문자로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변수 사용할 때 통용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num이 1이면 1으로 가고 num이 2면 2로 가고, 그것도 아니면 exit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냥 if 문안에서 그냥 넣어버리면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데서는 안 쓰이고, 고투가 쓸만한 곳은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빨간색 이중포문에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빨간색은 이렇게 빨간색 칠한 건 일중포문, 제일 바깥에 있는 거고, 또 파란색 범위가 이중포문, 안쪽에 있는 포문인데, 만약에 이중포문 안에서 너밀이 왼쪽 보면 너밀이 20인 경우 포문을 탈출하고 싶어. 근데 너밀이 20인 경우 브릭을 할 경우는, 브릭은 제일 자신이랑 가까운 반복문만 탈출해요. 그래서 여기서 브릭을 할 경우 이중 포문, 안쪽에 있는 포문만 탈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포문까지 탈출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가 배운 문법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브릭을 고투를 안 쓰고 탈출은 할 수 있는데 더러워져요. 코드가 이렇게 불 변수를 한 번 더 써서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고투를 쓸 경우 여기서 고투 exit를 바로 해버려서 exit가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순간이동하는 식으로, 그래서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써도 된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함수라는 걸 배우면 거기서 더 좋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는 식으로만 가고, 그리고 순간이동하듯이 코드 흐름을 훅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이럴 경우 나중에 더 많은 코드를 썼을 때 사람이 결국 읽잖아요. 코드를 읽을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exit해서 저기로 뛰어넘으려고, 여기서 저기로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읽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가독성 해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포인터인데, 포인터는 저희가 값을 저장할 때 변수를 썼잖아요. 근데 그 변수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컴퓨터 안에 메모리 안에 이게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오른쪽에 바가 막 이렇게 생길 거예요. 실행하는 중간에 바로 이렇게 탈출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갑자기 사라질 텐데, 이게 쭉 길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일 경우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거든요. 그 중에 그래프를 보면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그 본인 컴퓨터의 램인데요. 그게 그 변수를 엄청나게 많이 할당을 하면, 그러니까 변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메모리 사용한 양이 이렇게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메모리에 자신의 변수 값을 저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int num1은 10이다 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오른쪽처럼 메모리에 값을 10이라는
10이라는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저장하고 메모리에 일정 공간 확보한 다음에 값을 넣어놓고, 그리고 num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메모리에서 10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저장을 할 경우 값을 넣고, 이런 식으로 변수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변수는 num이라는 이름 사용하지만 메모리 특정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는 그냥 아무 때나 컴퓨터가 알아서 메모리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 값을 넣어놓고, num이라는 애는 그 메모리를 향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num이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바로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num이라는 거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다음. 그래서 변수를 그냥 사용할 때는 값이 나오는데, 이 변수는 실제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변수의 실제 메모리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앞에 이거 주소 연산자라고 하는 이거를 붙이면, 변수 앞에 이걸 붙이면 이 메모리의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num은 10이라는 걸 한 다음에 서식 연산자하고 p라고 하면 이게 포인터라는 그 줄임말이 p거든요. 그래서 주소 연산자 붙여서 서식 지정자 p를 출력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메모리의 주소예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매번 출력할 때마다, 실행할 때마다 달라져요. 출력할 때마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주소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선 주소 연산자라는 걸, 그러니까 변수의 주소를 알려면 주소 연산자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겹치네. 여기서 p는 포인터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메모리에 10이 들어갔고, 이 10의 주소가 이 008AF7FC 주소인데, num은 이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이 주소가 실제로 스캔F에서 저희가 프린트에서는 이 주소 연산자를 안 붙이는데 스캔F에서는 붙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이 진짜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scanf 이 함수는 얘는 실제 그 C를 개발할 때 얘는 바로 주소를 받게 돼 있어요. scanf는. 그러니까 입력할 때는 바로 주소를 줘야지 그 받은 메모리 주소로 값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변수를 붙일 때 scanf 사용할 때는 앞에 이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주소 연산자를.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직접 사용해 볼 건데, 포인터 변수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변수들은 각자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 메모리 주소는 실제는 포인터 변수라는 애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int라는 이 변수는 그 숫자만 가지고, 이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한 번 더 저장하는 애, 그런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애가 포인트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제로 짜볼 건데, 보이는 대로 한번 따라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작성해 주세요. 여기까지. 다 작성하면 손 들어주세요.
다 작성해 보신 분들은 실행도 한번 해보세요.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실행하면 똑같은 게 뜨거든요. 그 각자 출력되는 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컴퓨터에서 각자 실행을 하는 거니까 메모리 주소가 다 다를 텐데 이거를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별표 이거를 애프터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 애프터 리스크를 자료형이랑 변수 이름 사이에 붙이면 이게 포인터 변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인트형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플롯형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애프터 리스크를 붙이면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인트형 메모리 주소일 수도 있고 플롯형 메모리 주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트형이면 이렇게, 플롯형이면 이렇게. 그래서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지금 non-ptr, 이 ptr은 포인터의 약자 ptr. 그래서 숫자 인트형 변수의 포인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트형 변수의 포인터에다가 num1이라는 주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하면 num-ptr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 메모리 주소.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그 num1이라는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거나 아니면 실제 num1의 메모리 주소를 출력해도 똑같은 주소로. 그래서 포인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시로 보면 이렇게 num1은 10이라는 값을 가진 변수인데 얘의 메모리 주소를 실제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로 보면 되거든요. 결국 제가 말했던 거를 간단하게 물론 이렇게 그림으로 한 건데 인트형 포인터를 인트를 가리키는 거고 실제로 이 포인터는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혹시 이해 안 되거나 헷갈리거나 맞나 안 맞나 궁금하면 그냥 바로 마이크 켜시고 말하시면 되고 역참조는 저희가 이때까지 지금 밤새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저장했잖아요. 근데 이 주소에 있는 실제 값이 궁금하면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들어있는 실제 값을 보고 싶으면 역참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역참조 연산자거든요. 한 번 더 작성을 할게요. 이거 한 줄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이걸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10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 애프터 리스크 이거를 포인터가 선언된 데 말고 밑에서 사용할 때 이 포인터 앞에 이 애프터 리스크 이 별표를 붙이면 역참조가 되는 거예요. 역참조, 참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참조는 그 메모리 주소를 가져오는 거고 역참조는 그 메모리 주소를 거꾸로 타고 가는 거. 그래서 역참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타고 가서 값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는데 num-ptr 그러니까 인트형 포인터는 num1이라는 애를 실제 메모리 주소를 갖고 여기에 num1의 메모리 주소를 변수 안에 가진 거고 그리고 역참조를 하면 이 메모리 주소를 거꾸로 타고 가서 num1이 갖고 있는 10을 가진 거. 이게 여기까지가 포인터의 변수. 그래서 한번 정리할 텐데 연산자끼리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별표가 여러 번 사용하죠. 다른 용도로.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별표가 사용할 때 수 있는 부분은 두 군데예요. 포인터로 선언할 때. 그러니까 선언할 때 자료형이랑 변수 이름 사이에 얘를 붙이면
포인터로 선언한 용도로 이 애프터리스크 이 별표를 사용한 거고, 실제 변수 선언 말고 밑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포인터 앞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이건 역참조, 포인터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역으로 메모리 주소를 타고 가서 그 값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주소 연산자, 얘는 그 포인터 변수랑 상관없이 그냥 인트나 플롯 이런 자료형 변수들의 주소를 가지고 싶을 때, 주소를 보고 싶을 때 변수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게 주소 연산자. 그리고 메모리 주소를 사용할 때. 그리고 연산자를 한번 약간 활용을 해볼 건데, 이대로 따라서 또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 손 들어주세요. 다 쓰신 분들 한번 실행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둘 다 20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포인터 변수에다가 너미를 넣었죠. 너미의 주소를. 그러니까 두 개는 거의 같은, 너밀도 10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고 numptr도 너밀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역참조를 했죠. 역참조는 이 포인터의 실제 값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umptr을 역참조하면 너밀이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값을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값이 20이다라고 넣었죠. 그러면 얘는 결국 10은 20이다라고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 여기서 는은 수학처럼 등호가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거를 왼쪽으로 넣는다는 거니까 이 10이라는 부분을 20으로 넣은 거니까 numptr을 가리키고 있는 게 결국 20이 되는 거고, numptr을 가리키고 있는 게 결국은 너밀이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너밀도 20이 되고 numptr도 20이 되는 거. 그래서 둘 다 20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에서 역참조를 사용해서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 이렇게 역참조 통해서 값을 그대로 대입. 여기 메모리 주소를 역참조하고 20을 엿다가 넣는 이 과정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그 뒤에 이중 포인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고, 혹시 여기까지 헷갈리시면 다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 분, 채원님 손 내리시고 혹시 헷갈리시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괜찮나요? 이해하고 계신 것 같으니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이 안 와서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밤제 저희가 한 거죠. 결국 numptr에다가
역참조한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너밀을 넣으면 너밀은 10이랑 같잖아요. 너밀은 10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얘는 이 부분은 10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위에 얘는 뭔가 허전하죠. 앞에 역참조로 빠졌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오류도 오류인데 이게 결국은 뭔 뜻이냐면 역참조 없이 그냥 하면 이 부분에 메모리 주소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메모리 주소가 10이 되어 버리니까 그냥 문제가 생겨 버린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니까. 오류가 더 없었나?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정리. 만약에 이렇게 numpt라는 포인터를 성형했고 num이라는 인트형을 10으로 넣어서 성형했을 경우 왼쪽 numptr에 num일의 주소를 넣는 거죠. 올바른 사용법은 num일의 주소 연산자를 붙여서 num일의 주소를 numptr에 넣는 거고, 이게 포인터 변수에 num을 저장하는 방법인데 오른쪽처럼 numptr에 num일을 그냥 넣으면 안 돼요. numptr은 메모리 주소를 갖는 변수인데 num일을 그대로 넣으면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그냥 정수 10이 들어가죠. 그 10이라는 게 만약에 num일에다가 10이 아니라 약간 메모리 주소랑 유사한 거를 넣을 경우 얘가 오류가 없이 이거는 아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num일이 int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저게 0055 막 이런 식으로 메모리 주소가 적혀있잖아요. 저게 16진수였나? 뭐 이렇게 그쪽인데 만약에 그 메모리 주소랑 유사한 변수를 주소 연산자 안 쓰고 이렇게 그대로 넣으면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컴퓨터에서 캐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상태로 이상한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컴파일러가 뜨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면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한 문자의 차이니까. 그래서 확실히 포인터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메모리 주소를 넣어야 되고, 그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의 앞에다가 주소 연산자 붙이는 거, 그리고 포인터의 역참조를 사용해서 그냥 값을 그대로 넣고 싶은 경우,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값으로 그냥 바로 넣고 싶은 경우는 numptr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이 별표 애프터리스크를 붙이면 역참조가 되기 때문에 이 역참조된 데는 값을 넣는 그대로니까 num을 그대로 넣는 거. 그래서 역참조를 했는데 주소 연산자를 그대로 붙이면 또 오히려 반대로 잘못된 거죠. 값을 넣은 데다가 메모리 주소를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포인터 사용 기본적인 사용법이고, 지금 29분 30분 다 됐으니까 10분 쉬고 뒤에 포인터 40분. 그러면 다음은 보이드 포인터도 입력 문제 볼게요. 그대로 따라 쓰고 다 쓰면 손 들어주세요.
네, 다 하셨네. 이거 다른 분들 그 아무나 이거 이대로 썼을 때 여기가 빨간 줄로 뜨시나요? 뜨시는 분들 아무나 채팅이나 뭐 채팅 좀 쳐주실래요? 떠요? 오, 그러면 일단 제가 기반으로 한 교재에서는 안 뜬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 이 C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이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일단 그러면 현재 지금 되고 있는 그대로 그럼 배울게요. 약간만 바꿔서. 일단 보이드 포인터는 그 보이드는 맨 첫 시간 때 누가 질문하셨는데 그 공허라는 뜻이라서 그냥 아무거나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정해진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는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은 포인터예요. 그래서 차형이든 쇼트, 인트 뭐든지 어떤 종류의 포인터든 이 보이드 포인터에 그대로 옮겨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옮겨 넣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코딩하다 보면 변수에서 변수로 그냥 넘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포인터로 예를 들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냥 아이폰 하나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변수에 있는데 결국 총합 그 유저가 그 쇼핑한 총 가격은 그 포인트 그 아이폰 가격 변수 곱하기 4 해서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넘겨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포인터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꼭 나와요. 지금 당장은 안 쓸 텐데 뭐 함수를 배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넘겨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이더는 어떤 자료형의 포인터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대로 non-PTR은 인트형 포인터, CPTR은 차형 포인터라서 어떤 포인터든 이 보이드 포인터에 그냥 넣을 수가 있어요. 별다른 문제 없이. 반대로 말하면 차형 포인터에다 인트형 포인터 넣으면 무조건 에러 뜨겠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일 최근 문법에서는 보이드형 포인터를 특정 자료형의 포인터에 못 넣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고 보이드형 포인터는 어떤 자료형의 포인터든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대는 안 된다는 거. 최근 문법에서는 반대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료형이 안 정해져 있는 포인터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이 저장될지 그리고 저장할 크기가 어떤지라는 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보이드형 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그 메모리 주소가 실제로 무슨 값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방금 말했듯이 그 포인트를 넘겨야 될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넘겨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에다가 이건 함수는 안 배웠는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넘겨주는 게 있거든요. 그 넘겨주는 거에다가 여기서 자료형을 지정을 해야 돼요. 넘겨받을 때는. 근데 인트형을 받고 싶고 플롯형도 받고 싶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형을 받고 싶을 땐 보이드 포인터로 지정을 하면 어떤 자료형이든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자료형을 숨기고 싶을 때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그 어떤 특정한 이유로 숨기고 싶을 경우가 있거든요. 뭐 보안이라든가 뭐 어떠한 이유로든 숨기고 싶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필요가 해요. 근데 이 보이드가 어떤 자료형이든 넣으니까 포인터 말고 그냥 자료형으로 쓸 수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C에서는 안 돼요. C에서 안 된다는 뜻은 다른 데서는 이런 문법이 적용되는 문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 특정 자료형을 지정을 안 하고 어떤 자료형이든 받고 싶다라는 거를 지원하는 언어가 있긴 한데 C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보이드는 포인터 전용이지 자료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건데 뭐 직접 사용은 이런 식으로 아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기 힘드니까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 헷갈리게 한번 연습해보는 느낌으로 상수는
const int, 그러니까 int형 상수의 경우 자료형 앞에 const를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상수로 가리키는 포인터인 경우 const int num이를 선언했을 때 이 num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고 싶으면 const int, 이거의 자료형이죠. 이 자료형이랑 변수 이름 사이에 별을 붙여야 되고, 이거는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리고 상수인 포인터, 이 포인터 자체가 상수, 이 포인터 자체가 안 변하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 int랑 numptr 자료형 이름 사이에 붙이는데 const는 이 변수 이름 앞에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거는 상수인 포인터. 근데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인 포인터인 경우, 이 경우는 const int가 상수니까 const int가 자료형이고, 그리고 const numptr 이 자료형 이름이랑 const랑 붙어 있으면 상수인 포인터니까 이 왼쪽 부분이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뜻이고, 이 오른쪽 부분 const numptr은 상수인 포인터라는 뜻이니까 별표 뜻 그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별표 하나의 차이로 포인터냐 자료형이냐가 갈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 넘어가고 이중 포인터, 이거는 실제로 사용도 하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거는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자료형을 저장한다 그 이상에서 이게 약간 생각을 변형해서 배열에도 쓰이거든요. 배열을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배열도 결국 포인터랑 이게 상관관계, 이렇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 포인터가 꼭 쓰여요. 그래서 이중이란 거는 3중, 4중, 5중 쭉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부터 안 헷갈려야 그 뒤로도 안 헷갈리니까 이중 포인터는 이렇게 별 2개를 붙이거든요. 별 하나가 포인터니까 별 2개 붙이면 이중 포인터예요. 이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도 실제로는 변수잖아요. 실제로 변수의 자료형을 가진 변수잖아요. 결국 메모리 주소를 가진 변수니까 이 포인터 자체의 메모리 주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포인터 자체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려면 이중 포인터를 한 번 더 감싼 포인터의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포인터는 안 되고 일중 포인터, 그냥 포인터의 주소를 가지려면 이중 포인터가 필요하고요. 이중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려면 3중 포인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2중, 3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거는 직접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중 포인터는
네, 다 하셨으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출력이 10으로 될 거예요. 네, 그대로 이게 이중 포인터죠. 별 2개 붙었으니까. 이중 포인터는 1중 포인터 non-ptr에 주소를 넣어내니까 non-ptr에 한 번 더 주소를 나타낸다는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하면 맞죠? non-ptr의 주소도 불러와야 되니까 이게 저도 밤새 보면서 생각된 건데 non-ptr 자체가 주소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대로 넣으면 이게 무슨 뜻이죠? non-ptr의 주소가 아니라 너밀의 주소를 받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하려면 이중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포인터를 넣어야 되죠. non-ptr은 실제로 너밀의 주소를 가리키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주소 연산자 없이 그냥 넣으면 그러니까 주소 연산자 없이 그냥 넣으면 너밀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이중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나타내야 되고 그러면 non-ptr1도 너밀의 주소 non-ptr2도 너밀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거는 완전히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헷갈리시면 이렇게 말한 거고 실제로 우리는 non-ptr 그냥 포인트에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주소 연산자 붙이고 이 주소를 저장하는 거는 이중 포인터가 저장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역참조를 했죠. 근데 이중 포인터 역참조는 이중 포인터 인자자는 역참조도 별 2개예요. 그렇다는 거는 3중 포인터는 여기도 별 하나 3개, 여기도 별 3개인 거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non-ptr이 역참조를 하면 non-ptr의 값은 결국 non-ptr의 메모리 주소인 거고 이 역참조 non-ptr2의 역참조를 통해서 non-ptr1의 메모리 주소를 불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non-ptr의 메모리 주소를 다시 불러왔고 이 non-ptr1도 역참조가 되니까 결국 num1의 값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 2개가 결국은 결국 이거랑 같은 거죠. non-ptr 이중 포인터를 역참조하면 결국 이거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이 부분 non-ptr2의 역참조는 non-ptr의 메모리 주소니까 결국 non-ptr이 나오는 거고 non-ptr을 한 번 더 역참조를 해야지 num1의 실제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역참조 이 문자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결국에 2번을 하니까 num1의 값이 나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메모리 포인터에다 값을 넣다가 실제로 진짜 메모리 주소랑 유사한 값을 넣으면 이게 오류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댔잖아요. 이렇게 0x00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애초에 메모리 주소랑 값이 유사하지도 않아서 그냥 오류가 뜬 건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흉내 내려고 이렇게 하면 메모리 주소랑 비슷하지도 않으면 그냥 애초에 오류가 뜨고 메모리 주소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유사하게 값을 넣으면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없는 메모리 주소면 에러 뜨고 유사하게 했을 경우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컴퓨터와 관련 영역인데 마음대로 거기 메모리 주소를 가져와서 막 사용을 하면 오류가 뜨거나 값이 이상하게 튀어나오거나 값을 넣어도 일부분이 잘리거나 왜냐면 그 부분이 일부분 이미 사용하는 메모리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는 사용도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겸 연습 문제 이걸 풀 건데
어, 이것만으로는 풀 수가 없네. 잠시만요. 음. 이 코드에서 출력이 첫 번째 줄엔 10, 두 번째 줄엔 20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첫째 줄이랑 1번 줄, 2번 줄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줄에 어떤 코드가 되고 두 번째 줄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출력은 첫 번째 줄은 10, 두 번째 줄은 20이어야 돼요. 네, 유진님 확인. 맞아요. 네, 소연님도 맞아요. 채원님은 그 연산자 간의 관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네. 혜연님은 네. 네, 혜연님 그렇게 하면 돼요. 1,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분. 소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원님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첫 번째 줄은 10, 두 번째 줄은 20. 네네, 맞아요. 어, 이거를 저렇게 해도, 네. 뭐야? 이거 님이 첫 번째도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역참조에다 값을 그대로 넣으니까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정석은 이거고 이렇게 해도 어... 잠시만요.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쓰다 보면 계속 나도 저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나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참조에다가 넣어도 맞긴 한데 주석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출력이 20이 나오죠? 20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러면 완전히 이해한 거거든요. non 잠시만 PTR에다가 기다리십시오. 2020년 11월 22일 왜 그래? non PTR에다가 넘일의 그 메모리 주소를 넣었고 그 넣은 메모리 주소를 역참조해서 20을 넣었으면 결국 num2가 가리키고 있는 값도 20으로 바뀌니까 출력이 20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역참조에다가 num2를 넣었을 경우 메모리 주소를 실질적으로 넣은 게 아닌데 이래도 바뀔까? 라고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헷갈리면 직접 해보면 돼요. 안 바... 어... CC의 경우 안 되네요. 애초에 메모리 주소를 넣은 거 아니니까 그냥 아예 안 되는데 이거는 되거든요. 뭐야 20 이 경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너미를 그냥 평범하게 넣었으면 non-ptr은 너민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non-ptr을 역참조를 해서 그러니까 값을 넣는 상태 여기가
지금 여기서는 역참조해서 값을 넣는 단계인데 여기에다가 너미를 그대로 넣으면 너미는 실제로는 20이잖아요. 그러니까 넘PTR의 역참조, 그러니까 너미를 가리키는 실제 값에다가 너미, 즉 20을 넣으면 너밀도 바뀌어요. 그 너미를 가리키고 있는 그 장소에다 20을 넣는 거니까 20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하려 했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아마 이거는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오류가 뜨는 거는 여기서는 밤제처럼 방금 전에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역참조한 데다가 변수를 넣는 것 자체는 맞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어떤 건지 주소를 지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오류를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 환경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옵션을 걸어놔서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각자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서 빨간 줄 뜨나 안 뜨나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까지 해서 지금 제 환경에서는 조금이라도 틀릴 여지가 있으면 다 오류를 띄우는 옵션을 걸어놔서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갖고 각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빨간 줄 뜨면 말해주세요. 안 뜨면 안 된다 말해주시고. 아 떠요? 안 떠요 한 분? 예진님은 한번 실행해 볼래요? 실행해도 안 뜨는지. 아 실행했을 때 오류가 떠요? 채원님 화면 켜고 실행했을 때 어떤 오류 뜬지 좀 보여주세요. 한 분은 뜨고 한 분은 안 뜨면 안 뜨게 그 공부를 하는 게 맞거든요. 채원님이 화면 켜서 어떤 오류 뜬지 좀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제어권 눌러보세요. 아 똑같이 뜨네요. 이거는 그냥 안 뜨는 분들은 실행하면 뜰 거예요. 이거는 이게 왜 실행해야 뜨냐면 실행 안 해도 뜨는 거는 규칙적으로 그냥 문법 자체가 틀리면 띄우는 거고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어요. 지금 이 방식이.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찾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해야지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여기는 한글로 적혔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소로 포인터를 지금 초기화할 때는 포인터 변수를 지금 이렇게 처음에 선언할 때는 메모리 주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방식이 틀리죠. 역참조를 해서 그러니까 값을 넣는 단계에서 그냥 값을 넣어버린 거니까 여기서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류를 띄우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예,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애초에 메모리 주소를 안 주어줘서 초기화를 안 했는데 제대로 선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선을 하는 거는 틀린 거다. 그리고 이미 선을 한 상태에서 방금 제가 처음에 보여준 대로 선한 상태에서 값을 바꾸는 거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결과가 이거 어디 있더라? 실행했을 때 넘일에 넣은 실제로 입력한 숫자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네. 지금 넘일 입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 입력한 숫자가 그대로 나오도록 그 짜시고 1번, 2번 뭘 넣어야 되는지 그대로 똑같이 카톡으로 넣어주세요. 다 하셨네요. 다들 맞으셨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 영진님 물어보셨는데, 다르게 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을 거예요. 이 포인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는데 이 문제 자체는 연습 문제라서 이게 명백히 출제 의도가 있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대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값이 넣는 방법 자체가 오류가 떴죠. 그래서 초기화 애초에 두 줄만으로 풀 수 있는 건 초기화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방식으로 위에서 포인터를 초기화한 상태라면 그 1번, 2번 줄에서 역참조 통해서 그냥 값을 바로 넣을 수도 있겠는데, 네, 여기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네, 그래서 다들 문제는 맞았는데 이거를 포인터를 응용하는 단계에서 아마 오늘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오늘 당장은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응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문자를 써가면 맞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일이 되면 일부분이 까먹을 거예요. 그럼 일부분이 까먹으면 일부 연산자가 기억이 안 나다 보면 이게 꼬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 또 헷갈리니까 이거는 제가 과제를 찾아볼 텐데 포인터만으로 풀만한 문제가 아마 이건 연습 문제 정도일 텐데 월요일날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당일이나 아니면 뭐 조금 까먹은 이후에 해도 뭐 복습하는 느낌이 들 테니까 괜찮은데 금토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다 까먹으면 다시 제 녹화본을 보기에는 양이 많을 텐데 뭐 문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는 것도 좋아요. 뭐 그것도 공부의 한 부분이니까 인터넷에 뭐 C 포인터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부 헷갈리는 부분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는 것도 복습하는 방법이니까 괜찮은데 뭐 정 바쁘시면 금토에 한 번 더 찾아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뭐 월화수 안에 까먹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10분 남았는데 소연님 잠시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소연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 안 되시나요? 마이크 킬수 병원 그런 슬픈 사연이 죄송합니다. 그럼 영재님이 소공이었던 것 같은데 또 나머지는 맞나요, 영재님? 맞네. 영재님 또 마이크. 그 소공 C 수업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였어요? 마이크 대응 한번 켜주세요. 네, 들려요. 그 중간 어디까지요? 그냥 Y문까지 포인트 아직 안 배웠고. 배열이 나갔어요 벌써? 배열이 나갔으면 그 혹시 교재라던가 아니면 뭐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 같은 게 있나요? 교재 다 나간다고 혹시 교수님이 그러셨나요? 혹시 그 책이 지금 있어요? 그 혹시 구조체 배우나요? 구조체는 아마 배우고 싶긴 한데. 구조체요? 뒤쪽에 쭉 구조체. 공룡체도 배우나요? 입출력, 파일 입출력 이런 것도 배우나요? 파일 입출력도 배우면 그럼 아마 여기 인덱스에 있는 것 중에 거의 다 배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 구조체 열거형까지는 확실히 많이 쓰고
공룡체는 저도 처음 들어본 내용이고 파일 입출력은 각자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필요한 거라서 이거는 파일 입출력은 각자 해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영진님 네 알겠어. 그럼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네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들 네, 귀가하셔도 됩니다. 네.